요즘 집값만 보면 답답하신 분들 진짜 많으셨을 거예요. 집값은 어디까지 오르는지 모르게 올라가는데 월급은 그대로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이 진짜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부에서 무주택자를 위해 만든 모르면 손해보는 대출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바로 생애 최초 주택자금 대출인데요. 금리가 정말 말도 안 됩니다. 시중은행 대출이 최소 4.5%에서 5.5%라면 생애 최초 주택자금 대출은 금리가 1.5에서 2.5%부터라서 거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그리고 최근 정부의 규제로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의 일부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규제를 받게 돼서 LTV, 즉 집값을 기준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확 줄어들었는데요. 생애 최초 주택담보대출은 여기에서도 제외되어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애 최초 대출을 알고 계셨던 분들이라고 해도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이런 종류가 너무 많아서 뭐가 뭔지 머리 아프고 복잡하게 느껴지셨을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부동산 투자를 공부하면서 매매도 6번이나 해보며 다주택자가 되기도 했고 32기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경험을 통해 느낀 점은 부동산은 다른 투자 자산들과는 다르게 레버리지, 즉 대출을 활용해서 취득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인 자산인 만큼 부동산을 매수할 때는 반드시 나에게 유리한 대출 상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영상만 끝까지 보시면 무주택자라면 정말 모르면 손해보는 생애 최초 주택담보대출 정확하게 알고 이용하실 수 있게 되실 거예요. 생애 최초 주택자금대출이란 말 그대로 본인 생애에서 처음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실수요 가구가 내 집 마련을 할 때 상대적으로 우대를 해주는 금리, 한도, 조건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쉽게 말하면 인생에서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들을 위한 특별한 주택담보대출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정부와 금융기관이 협력해서 신혼부부, 청년층,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핵심 취지로는 전세나 월세에서 자가로 옮겨가는 첫 단계의 진입장벽, 금리나 한도, 초기 비용을 낮춰서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 것, 그리고 투기적 수요가 아닌 실거주 목적을 가진 구입을 우대해서 실수요를 보호하고 장기금리나 고정금리 같은 유리한 금리 조건으로 구성해서 금리 변동 위험을 낮춰주고 처음 주택을 구매하시는 분들을 위한 혜택을 주는 상품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혜택을 주는 상품인 만큼 조건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꼭 확인해 봐야겠죠. 생애 최초는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한 가구 단위의 모든 사람이 그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전혀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결혼하신 분들이라면 결혼하기 전에 단독 명의로 주택을 보유한 적이 있었거나 상속받은 지분이 있었거나 이런 이유들로 주택을 소유했던 이력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생애 최초 요건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 내가 주택을 소유했던 적이 있는지 지분이라도 상속받은 적이 있었는지를 꼼꼼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각 대출 상품별로 세부 요건은 대출 상품과 대출을 받는 시기에 따라 달라지지만 내가 생애 최초에 해당하는지 체크해 보실 수 있도록 공통적인 체크리스트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하나씩 내가 해당되는 게 맞는지 같이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는 무주택 조건입니다.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하고 과거에도 주택 소유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오피스텔이나 분양권, 입주권 같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상품별로 이런 오피스텔이나 분양권, 입주권을 주택으로 간주하는지 아닌지가 다를 수 있어서 꼭 사전에 자세한 확인을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실거주 요건입니다. 대출을 실행하고 일정 기간 내에 전입을 해야 되는 의무나 일정 기간 동안 실거주를 유지해야 되는 의무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금리가 추가되거나 대출을 회수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주택의 가격입니다. 보통 주택 가격에 상한이 설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사려는 집이 투기 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규제 지역에 속하는지에 따라서 대출 한도가 달라집니다. 네 번째는 소득 요건입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기타 소득을 합산해서 연소득의 상한이 적용될 수 있고 보통 부부 합산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신혼부부에 해당하거나 다자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별도 우대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신용과 부채 요건입니다.
DSR이나 DTI 같은 상환 능력이 되는지를 보고 그 요건에 맞는 분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론을 받았거나 현금 서비스를 받았거나 카드 대금을 연체했던 이력은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어서 이런 내역들이 있으면 사전에 정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출 한도는 조정 대상 지역을 포함해서 전국의 규제 지역이라 하더라도 최대 LTV 70%, 최대 6억 원까지 허용되고 비규제 지역은 최대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촬영하는 시점 기준이기 때문에 실제 대출 한도는 대출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금리와 상환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금리는 상품에 따라 모두 다르지만 생애 최초나 다자녀 같은 조건에 해당돼서 가장 좋은 조건으로 받을 수 있는 경우 최저 1.5%부터 시작돼서 시중금리의 3분의 1 수준으로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해당되는 분들이라면 꼭 받으시는 게 이득이겠죠. 상환 기간은 최대 30년에서 40년까지 가능하고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나가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다음으로 꼭 확인해봐야 할 실거주 의무입니다. 대출을 실행하고 6개월 이내에 전입하고 1년에서 2년 정도 실거주 의무가 필수인 경우가 많아서 전세가 낀 매물을 살 경우에는 이 대출 실행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위반을 할 경우에는 대출금 회수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신청 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 주택 매매 계약을 하고 대출 신청이 가능하고 대출을 신청하면 소득과 신용 심사가 진행되고 무주택을 확인한 뒤에 가족주택 소유 이력 같은 서류 제출도 필수로 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생애 최초 주택자금 대출의 대표 상품들을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정부,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서민 대상 디딤돌 대출과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며 장기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신혼이나 다자녀 가구 우대가 가능한 보금자리론, 그리고 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 같은 시중은행들에서 운영하는 시중은행 생애 최초 대출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디딤돌 대출은 정부의 대표적인 서민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저금리 정책 상품으로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만큼 금리가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낮고 소득이나 자산, 주택 가액 같은 자격 요건이 엄격하지만 생애 최초로 대출을 받으시는 분,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에게는 최저 1.5% 금리와 최대 3억에서 4억까지 한도 우대가 적용돼서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하는 상품입니다. 자격 요건에 적합하기만 하다면 이 대출을 받으시는 게 가장 유리하겠죠. 하지만 가장 조건이 좋은 만큼 실거주 의무가 엄격한 편입니다. 대출 실행하고 1개월 내에 전입을 하셔야 하고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한다는 점을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이사항은 24년 6월부터 1주택 유지 의무가 추가되었는데요. 대출 기간 동안 해당 주택 이외에 또 다른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조건이 생겨서 주택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으시다거나 아니면 하나를 미리 사놓고 나중에 이사를 간다거나 하는 경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제공하는 장기 고정금리 상품입니다. 지금보다 나중에 금리가 오른다고 하더라도 처음 계약할 때 금리로 계속 적용이 되기 때문에 금리 변동성이 적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최장 50년까지 상환이 가능하니까 시간이 가면서 인플레이션이 진행될수록 내 대출 원금이 줄어드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디딤돌보다 대출 한도와 주택 가액 기준이 여유롭지만 금리는 약간 더 높습니다. 중도 상환 수수료도 최대 0.5%로 디딤돌 대출 1.2%보다 낮고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우대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 최초 대출 상품들은 나라에서 운영하는 정책 금융 외에도 은행 자체 상품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나라에서 운영하는 상품들이 물론 금리 같은 조건이 더 유리하지만 소득이나 주택 가액 같은 자격 요건이 엄격하기 때문에 나라에서 운영하는 디딤돌이나 보금자리론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은 시중은행 상품을 알아보시면 됩니다. 자격 요건이 비교적 완화되어 있어서 고소득이신 분들이나 중산층에 속하는 무주택자도 이용 가능한 점이 특징입니다. 금리는 내 신용이나
DSR 규제, 거래 기간에 따라 달라지고 이전에는 최대 10억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최근에 나온 25년 10월 15일 규제 이후에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의 12개 지역의 경우에는 시가 15억 이하 주택은 최대 6억 원, 15억이 넘는 경우에는 각각 대출 한도가 4억, 2억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변동금리인 경우가 많아서 금리가 계약 시점 대비 상승하는 경우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봤는데도 이 중에 어떤 상품이 나에게 맞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1분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득이 낮고 정책 지원 대상이다. 그리고 나는 금리가 낮은 걸 선호한다. 이런 분들은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소득이 조금 높아서 디딤돌 대출 조건에는 맞지 않지만 안정적인 고정금리와 대출금 상환을 장기로 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보금자리론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소득이 높아서 앞에서 살펴본 두 가지 상품에 모두 해당되지 않는다면 시중은행의 생애 최초 대출을 알아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고 궁금해하시는 부분들만 모아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데 부모님은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 대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무주택이라는 조건과 생애 최초라는 조건 모두 세대 단위로 적용됩니다. 주민등록 등본을 떼어보셨을 때 세대원으로 나오는 모두가 적용되어야 하는 조건이라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데 부모님이 주택을 가지고 계시다면 세대 분리를 통해서 나만 세대원이 되는 구조를 만들거나 혹은 생애 최초나 무주택 조건이 아닌 다른 대출 상품을 알아보셔야겠죠. 상속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무주택으로 간주되기가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상속의 경우에는 몇 가지 예외사항이 있는데요. 디딤돌 대출의 경우에는 상속으로 공유 지분을 획득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 처분하면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보금자리론에서도 상속이나 분양권으로 인한 추가 주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는 일정 기준일을 두고 처분 유예를 하는 예외 규정이 있다고 하니 이런 예외 적용이 가능한지 상품별 최신 업무 기준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오피스텔이나 분양권, 입주권은 법적으로 주택 소유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런 물건들을 가지고 있다면 생애 최초 대출 자격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봐야 하는데요. 예외적으로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상가용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주택으로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무주택자로 간주돼서 생애 최초 대출 신청이 가능하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다면 주택 보유 이력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꼭 사전에 대출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부부인데 한쪽만 무주택자인 경우에는 생애 최초 대출 자격 심사는 부부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쪽 배우자가 과거나 현재 주택 보유 이력이 있다면 생애 최초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부부 양쪽 모두 주택 보유 이력이 없을 때만 생애 최초 대출이 가능합니다.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을 통해 내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매수하려 하셨던 분들이라면 어떻게 대출 상품을 골라야 할지 알 수 있게 되셨을 거예요. 처음으로 내 집 마련해보려고 하는데 혼자 하는 게 막막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저희 부자 되는 습관과 함께 조금씩 나아가 보는 건 어떨까요? 고정 댓글과 더보기란의 링크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저희 채널 구독해주시면 앞으로도 부자 되는 정보들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